이번에 소개할 공포의 존재는 바로 코스튬맨. 코스튬맨은 트레버 앤더슨이 만들어낸 가상의 괴생명체입니다. 그가 창조한 수많은 괴생명체들 중 유일하게도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코스튬맨 괴담은 트레버가 올린 한 장의 사진을 통해 시작됩니다. 사진 속에는 컴컴한 도로 한가운데 푸른색 벌레 모양 옷을 입은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시체의 팔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트레버는 사진 속의 존재를 미스터 마스코트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They say he died inside the suit, and they didn't find him for days after. The humidity. It made the body. Well, it was really difficult performing an autopsy. Let's just say that. 최초 트레버가 구체적인 설정 없이 단순히 만들어낸 존재였지만 공개되자마자 미스터 마스코트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트레버가 남긴 짧은 단서를 통해 미스터 마스코트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몇몇 사람들에게는 코스튬맨이란 이름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미스터 마스코트란 이름 대신 코스튬맨이란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코스튬맨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하는 일은 인형 옷을 입고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서 두껍고 무거운 털옷을 입고 일하던 청년은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동료는 그를 부축해 놀이공원 내 창고로 데려갑니다. 동료는 매니저에게 청년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매니저는 바쁘니까 일단 그대로 놔두고 나가서 일이나 하라고 합니다. 창고에서 동료가 돌아오길 기다리던 청년. 그때 누전으로 창고에 불이 나게 됩니다. 청년은 불길을 피해 탈출하려고 했었지만 지친 몸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길은 계속 번져갔고 인형옷에도 불이 붙게 됩니다. 창고에서 연기가 펴오르자 매니저와 직원들은 창고로 달려와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이미 창고는 다 타버렸고 잿더미들 사이에는 까맣게 걸린 인형 안에서 숨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화재로 직원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영업에 큰 지장이 생길 거라 생각한 매니저는 직원들에게 절대로 이 사실을 밖에 알려선 안 된다고 말하며 청년의 시신을 깊은 산속 늪에 버리라고 지시합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등산객에 의해 청년의 시신이 발견되게 됩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했고 부검 의사는 놀랍게도 인형옷이 마치 피부처럼 몸에 딱 붙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부검실 안에 있던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봤지만 그 시간대에 부검실을 다녀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그 일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해오던 놀이공원에서는 사람이 실종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게 됩니다. 실종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놀이공원에 온 경찰은 직원들을 탐문하던 중 얼마 전 시신이 입고 있던 인형옷이 이 놀이공원의 것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경찰은 푸른색 벌레 인형에 대해 직원들에게 물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떤 직원의 고백으로 죽은 청년을 산속에 몰래 버린 사실이 모두 밝혀지게 됩니다. 경찰은 사건에 가담한 매니저와 직원들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파란색 벌레 인형옷을 봤다는 목격담을 듣게 됩니다. 목격자는 파란 벌레 옷은 여러 명이 입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진짜 인형탈을 쓰고 있었으며 나머지들은 인간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괴상한 얼굴이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놀이공원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실종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코스튬맨이 잡아간 것이며 자신처럼 인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시. 영국 스코틀랜드에는 길이 36km, 깊이 230m의 거대한 호수가 있었으니 바로 네스호입니다. 네스호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 호수에 괴물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전설 속 괴물 켈피. 그 켈피가 네스호에 살고 있다는 전설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네스호에는 괴물이 살고 있는데 물속으로 사람을 잡아가기도 하고 떠있는 배를 파괴해버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설은 아주 오랜 시간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왔으며 스코틀랜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던 익숙한 전설이었습니다. 그런데 1933년 5월 네스호 괴물을 실제로 봤다는 어느 부부의 목격담이 전해지게 됩니다. 호수 근처를 지나던 맥케이 부부는 물속에서 거대한 형체의 괴물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맥케이 부부의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네스호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괴물에 대한 목격담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괴물을 네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목격담을 통해 네시의 몽타주가 만들어졌고 학자들은 네시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네시는 괴물이 아니라 물속에 사는 공룡이며 아직까지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네시만을 연구해오던 학자들은 어떤 동물이든 멸종되지 않으려면 개체수가 최소한 500마리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럼 한 번에 여러 마리의 네시가 목격됐어야 했는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가 물속에 들어가 샤워하는 모습을 착각한 거라고 비웃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34년 로버트 케네스 윌슨이라는 외과 의사가 최초로 한 장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세상이 떠들썩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실체 없이 말로만 전해주던 네시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얼마 안가 가짜로 밝혀지게 됩니다. 장난감 잠수함 위에 나무 조형물을 올려놓고 돌을 던져 물결을 만든 뒤 사진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사진이 가짜로 밝혀지며 네시에 대한 논란은 잠잠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네시에 대한 목격담은 끊이질 않고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1960년에는 네시가 찍힌 최초의 동영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영상 전문가의 분석 결과 생물이 아닌 배나 모터보트인 것으로 결론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네시와 관련된 영국 정부의 비밀 문서가 공개됩니다. 네시를 포획해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돌고래의 초음파 탐지 능력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돌고래에게 특수 장비를 달아 호수 내부를 탐지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실행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네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란 시간이 흐른 2009년 8월 네스호의 관리자였던 제이슨 쿡 우연히 인공위성 사진으로 네스호를 관찰하던 중 정체불명의 물체를 보게 됩니다. 쿡이 공개한 사진 속에는 하얗고 기다란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쿡은 그것은 분명 네시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네시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1년이 흐른 2020년 9월 30일 관광객을 태우고 운항 중이던 네스호 크루즈 로널드 미킨지 선장은 수중 초음파 화면에서 생명체로 보이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맥킨지 선장은 10m 정도의 무언가가 10초 정도 보였다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네시의 존재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존재에 대해 많은 논란과 관심을 받아온 전설의 괴물 네시. 과연 네시는 진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영면귀. 영면귀는 트레버 앤더슨이 창조한 공포괴담 속 가상의 존재로 실제로 만나거나 볼 수는 없으며 오직 사진을 통해서만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유령과 같은 존재입니다. 원래 이름은 The man with the upside down face. 거꾸로 된 얼굴을 가진 남성을 뜻합니다. 트레버가 만든 공포 캐릭터 중에 가장 이름이 긴 존재이기도 합니다. 컴퓨터 음성을 이용하는 아빠랑 놀자. 14자나 되는 긴 이름을 계속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역 얼굴면을 써서 영면귀라는 별칭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영면귀의 외모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보통 남자의 모습으로 얼굴 위아래가 뒤바뀐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아주 기분 나쁘게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영면귀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여러 건의 사고 현장을 찍은 사진 속에 매번 어떤 의문의 남자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부터였습니다. 자동차 사고나 기차 탈선 사고 등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사진 속에는 항상 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 누구도 그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면기는 이처럼 실제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진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드러내는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면기는 휘파람 소리를 내며 나타나는데 그 소리가 아주 작아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영면귀 주변에 있는 고기는 금방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면귀는 인간들의 고통과 분노, 우울함과 슬픔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흡수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나 폭발 사고 등 각종 사고를 일으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만든다고 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찍은 어느 시장의 풍경. 많은 사람들 속엔 저 멀리서 비웃고 있는 영면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진을 통해 영면귀는 헝가리 출신임을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트레버 앤더슨은 자신이 만든 공포 캐릭터들 중 가장 사악한 캐릭터는 영면귀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카툰캣이 인간을 따라다니며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악랄한 캐릭터이긴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어떤 의도도 목적도 없는 단순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반면 영면귀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든 버려 인간에게 고통과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사악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말입니다. 다행히도 영면귀는 아주 오래전 흑백 사진 속에서만 그 모습을 드러냈을 뿐 그가 포착된 컬러 사진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연 영면귀는 더 이상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모습이 아직 지키지 않았을 뿐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해왔던 것일까요?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끔찍한 대형 사고들. 그 자리엔 항상 영면귀가 있었던 건 아닐지 궁금해집니다. 테루테루 포즈. 일본에는 장마가 길어지면 비가 그만 멈추고 날씨가 맑아지길 바라는 의미로 처마 끝에 인형을 매달아 놓는 미신이 있습니다. 테루테루 포즈라 불리는 이 인형은 하얀 천으로 둥근 머리 모양을 만들어 얼굴을 그린 뒤 줄로 묶어 만드는데 그 모양은 마치 눈사람의 머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본어로 테루테루는 아름답게 빛나다, 날이 개다를 뜻하며 포즈는 스님을 뜻합니다. 우리말로 빛나는 스님 정도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소풍이나 특별한 날,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화창하기를 바랄 때 처마나 창문에 테루테루 포즈를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테루테루 포즈를 거꾸로 매달게 되면 오히려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이때는 후레후레 포즈 또는 아메아메 포즈라 부른다고 합니다. 비를 멈추게 해달라는 귀여운 미신, 테루테루 포즈. 하지만 그 유래를 살펴보면 아주 소름돋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옛날 일본의 한 마을에는 몇 주 동안이나 많은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될까봐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때 우연히 마을을 지나던 한 스님. 동네 사람들에게 나타나 부처님께 정성을 들이지 않아 비가 계속 내리는 것이라며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면 비가 그칠 것이니 가진 것이 많든 작든 모두 가져와 부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스님의 말에 따라 집에 있던 곡식과 재물을 모두 바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성스럽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스님에게 바쳤지만 비가 그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내렸습니다. 끝내 당장 먹을 것조차 없던 마을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고 스님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을 보자마자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스님. 아직 시간이 있으니 좀 더 기다려보자고 말하며 만일 자신을 죽이면 부처님께서 더 화가 나 마을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목을 베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얀 천으로 잘린 머리를 감싸 마을 어귀에 줄로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무섭게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날씨가 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그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날부터 마을엔 두 번 다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극심한 가뭄에 땅이 갈라지고 곡식이 메말라버리자 사람들은 모두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졌고 테루테루 포즈를 매다는 미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우 창문.
여우 창문은 귀신을 보거나 불러내는 강령술의 일종으로 일본에서 최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으로 둔갑한 너구리나 여우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때문에 여우 창문이라는 이름 또한 생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주변에 숨어있는 귀신까지도 볼 수 있다는 괴담이 생기면서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보통의 강령술들이 거울이나 펜, 화장실, 특정 시간대 등 여러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필요하다면 여우 창문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두 손만 있으면 되죠. 두 손으로 특정 모양을 만들어 눈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우 창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선 양손으로 여우 모양을 각각 만들어줍니다. 다음 왼손은 손등이 위로, 오른손은 뒤집어 손바닥이 위로 오게 한 뒤 왼손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오른손 새끼와 검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접혀있던 중지와 약지를 펼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오른손과 왼손 엄지를 펼친 중지와 약지에 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몸이 유연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엄지손가락이 짧거나 몸이 좀비처럼 뻣뻣하다면 만들기가 너무 힘듭니다. 만약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만들어냈다면 가운데 구멍이 하나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우 창문입니다. 그 구멍을 눈에 가까이 대고 주문을 3번 외우게 되면 주변에 숨어있는 요괴나 귀신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시오 우노 무노카, 마시오 우노 무노카, 쇼타이오 와라와세. 해석해보면 그 모습을 드러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현재엔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라서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여우 창문을 시작하게 되면 귀신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고 그 문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우 창문은 끝내는 방법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강령술들은 끝내기 위해 허락을 받거나 특정 행동 또는 주문을 외워야 끝나는 반면 여우 창문은 그냥 양손만 풀면 즉시 끝나버린다고 합니다. 여우 창문을 할 때 꼭 지켜야만 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우 창문으로 다른 사람을 봐선 안 되며 다른 사람이 만든 창문 안을 봐서도 안 된다. 만일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본 사람과 보인 사람 모두 저주에 걸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혹시라도 귀신을 보게 된다면 그 즉시 손을 풀어야 한다. 여우 창문에 나타나는 귀신은 대부분 악령이어서 계속 쳐다보다간 매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여우 창문으로 개구리, 거미, 여우, 늑대를 절대로 보면 안 된다. 이것들은 모두 괴담이나 전설에 악령이 깃든 존재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정말 꼭 진심으로 귀신을 보고 싶다면 책상 밑이나 방구석을 쳐다볼 것. 어둡고 컴컴한 공간에는 귀신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빠랑 놀자 소름창고 35탄 여우 창문 편이었습니다.